50년을 함께한 친구에게서 이제 그만 보자는 문자를 받는다면 어떤 기분이 들까? 72세 김수호 씨는 평생을 함께한 친구와 갑자기 연락이 끊겼고 이유를 뒤늦게 깨달았다. 항상 자신만 먼저 연락했다는 사실을 몰랐던 것이다. 그는 50년 우정이 이렇게 끝날 줄은 몰랐다며 씁쓸한 마음을 감추지 못했다. 오랜 친구가 문득 떠오를 때가 있다. 한때는 밤새 통화하고 서로의 집을 자연스럽게 오가던 가까운 사이였지만 어느새 연락이 뜸해지고 이제는 명절에 주고받는 안부 문자 한 통이 전부가 되어버린 경우도 많다. 서울대학교 노년학과 연구에 따르면 60대 이상 10명 중 8명이 오랜 친구와의 관계가 예전 같지 않다고 말하며 그중 절반은 관계 회복을 시도조차 하지 않는다. 시간이 지나면서 관계의 거리가 멀어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오랜 친구에게 더 이상 먼저 연락하지 않는 것이 맞을까? 아니면 끝까지 인연을 붙잡아야 할까? 이번에도 내가 먼저 연락해야 하나? 고민하며 휴대전화를 바라본 적이 있는가? 한국노인복지학회 연구에 따르면 60대 이상 응답자의 45%가 친구 관계에서 일방적으로 연락을 취한다고 답했다. 72세 김수호 씨도 50년 지기 친구와 매주 통화했지만 어느 순간부터 자신이 연락하지 않으면 소식이 끊긴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처음에는 바쁜가 보다 했지만 6개월, 1년이 지나도 연락이 오지 않자 마음이 멀어졌다. 결국 지난 추석에 안부 문자를 보냈고 돌아온 답장은 단 잘 지내요. 건강하세요. 딱 5글자였다. 그는 50년 우정이 고작 5글자로 정리될 줄은 몰랐다며 씁쓸함을 감추지 못했다. 서울시 노인상담센터 조사에 따르면 오랜 친구와의 관계가 소원해진 이유 중 80%가 일방적인 관계 유지 때문이라고 한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무조건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 항상 먼저 연락하는 것에 지쳤다면 잠시 멈춰보는 것도 방법이다. 전문가들은 한 달만이라도 연락을 멈추고 그 시간에 자신을 돌보는데 집중해 보라고 조언한다. 평소 하고 싶었던 취미를 시작하거나 새로운 인연을 만들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이는 이기적인 행동이 아니라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데 꼭 필요한 과정이다. 또한 상대방에게도 깨달음을 줄 수 있다. 관계는 한 사람의 노력만으로 지속될 수 없으며 서로가 서로를 배려할 때 비로소 진정한 우정이 된다. 우리는 누구나 서로를 페어토를 배려하는 관계를 원하지만 현실에서는 그렇지 않을 때가 많다. 특히 오랜 관계일수록 서운함이 쌓이기 쉽다. 68세 박명자 씨는 20년 동안 함께한 노인대학 친구들이 있었다. 한 달 전 허리 수술을 했다고 단체 채팅방에 알렸지만 다음 모임에서 아무도 그녀의 상태를 기억하지 못했다. 오히려 왜 자꾸 모임에 빠지냐며 서운해하는 친구들의 반응에 박 씨는 충격을 받았다. 나는 친구들의 경조사도 챙기고 아플 때도 먼저 연락했는데 이게 진정한 우정일까? 그 후 그녀는 모임에 나가지 않게 되었고 20년 우정이 이렇게 허무하게 끝나는구나 라는 생각에 씁쓸함을 느꼈다. 한국노인연구소 조사에 따르면 60대 이상 응답자의 65%가 친구 관계에서 서운함을 느꼈으며 그중 80%가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지 못했다고 한다. 많은 이들이 관계가 깨질까봐 내가 너무 예민한 걸까 싶어서 침묵을 선택하지만 침묵이 해결책이 될 수 있을까? 관계심리학 전문가 이민수 교수는 서운함을 표현하는 것은 관계를 끝내는 것이 아니라 더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조언한다. 서로의 입장을 솔직하게 나누는 대화가 우정을 오래 지속시키는 중요한 요소다. 관계 회복에 성공한 사례를 보면 공통점이 있다. 73세 정미경 씨는 30년 지기 친구와 비슷한 일이 있었다. 일주일을 고민하다가 용기를 내어 친구를 찾아갔어요. 내가 그렇게 말했을 때 나는 이런 기분이었어 라고 솔직하게 이야기했더니 오히려 친구가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니 오해가 풀렸고 더 가까워질 수 있었어요. 작은 오해가 큰 상처가 되기 전에
한마디 솔직한 대화가 관계를 지켜줄 수도 있다. 결론.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50년 우정도, 20년 친구 관계도 시간이 지나면서 변화할 수 있다. 하지만 그 변화가 반드시 멀어짐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관계를 유지하는 방식과 태도이다. 일방적인 관계가 부담된다면 잠시 멈춰라. 관계의 균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상대방도 스스로를 돌아볼 시간이 필요할 수 있다. 두 번째, 솔직한 대화가 관계를 회복하는 첫걸음이다. 서운함을 표현하는 것은 관계를 끝내는 것이 아니라 더 건강하게 이어가기 위한 과정이다. 세 번째, 새로운 인연을 만들고 나 자신에게 집중하라. 한 사람에게만 의존하는 관계는 건강하지 않다. 자신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다양한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 우정도 서로가 노력해야 지속될 수 있다. 여러분은 지금 떠오르는 친구가 있나요? 그렇다면 오늘 한번 연락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관계를 유지할지, 놓아줄지는 결국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다. 먼저 미안하다고 하더군요. 그 뒤로 우리 관계는 더 돈독해졌고 서로를 더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렇게 조언합니다. 먼저 자신의 감정을 정확히 인식하고 적절한 때를 골라 차분히 이야기해 보세요. 요즘 우리 관계가 조금 달라진 것 같아서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상대방을 비난하지 않고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혹시 서운함을 표현하면 관계가 더 멀어질까 걱정되시나요?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김지원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솔직한 감정 표현을 한 집단의 85%가 6개월 후 더 깊은 우정을 쌓았다고 합니다. 반면 감정을 숨긴 집단의 70%는 결국 관계가 소원해졌다고 합니다. 관계를 지키고 싶다면 먼저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오랜 세월 쌓은 관계가 조금씩 멀어지는 경험. 참 씁쓸합니다. 특히 그 변화가 서서히 찾아올 때 더 아프게 다가옵니다. 서울대학교 노년학과 연구에 따르면 우리 세대의 60%가 오랜 친구와의 유대감이 약해졌다고 느낀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 의미 있는 사실은 이 변화가 특별한 사건 없이 서서히 일어난다는 점입니다. 75세 이종철 씨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중학교 때부터 함께한 친구와 한 달에 한 번 만나기로 약속했어요. 처음 한두 번은 급한 일이 생겼다며 연락이 오더군요. 그런데 세 번째부터는 아무런 연락도 없었습니다. 60년 우정이 이렇게 끝나는 걸까 싶었죠. 그러다 어느 날 마트에서 우연히 마주쳤는데 그 친구가 저를 보고도 그냥 지나가더라고요. 그때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종철 씨의 이야기는 특별한 사례가 아닙니다.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의 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응답자의 72%가 비슷한 경험을 했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만남의 약속이 3번 이상 깨지면 이후 관계를 회복하기 어렵다는 분석도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런 상황에서 대부분이 침묵을 선택한다는 점만입니다. 노인심리연구소 박태준 박사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오랜 친구일수록 왜 연락이 없지? 라고 직접 물어보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젊었을 때는 자연스럽게 물어볼 수 있었던 것들도 나이가 들수록 조심스러워지죠. 하지만 이런 침묵이 관계를 더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관계 회복 전문가 김명 교수는 용기 있는 솔직함 예침을 제안합니다. 너무 늦기 전에 대화를 시도해보세요. 요즘 자주 못 만나서 서운했어요. 혹시 내가 뭐 잘못한 게 있나요? 이런 식의 열린 대화가 관계를 회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관계를 회복한 사례를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른한 새 황미숙 씨는 40년 지기 친구와 연락이 끊길 뻔한 적이 있었습니다. 고민 끝에 편지를 썼죠. 멀어진 것 같아 마음이 많이 아팠어. 일주일 뒤 답장이 왔습니다. 친구도 같은 마음이었더군요. 서로 먼저 연락하기 어려웠던 것이었죠. 여기서 중요한 점은 적절한 타이밍 줄입니다. 심리학자들은 관계가 멀어지기 시작할 때 초기에 대화를 시도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말합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서로 마음의 벽이 높아져
대화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많이 지났다고 해서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는 마음으로 대화를 시도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때로는 이런 부담이 우리의 건강까지 위협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응답자의 55%가 친구 관계로 인한 스트레스를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감정 문제가 아닙니다. 지속적인 스트레스가 신체 건강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73 최영숙 씨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40년 넘게 알고 지낸 친구예요. 처음에는 서로 의지하며 잘 지냈죠. 그런데 언제부턴가 제가 힘들 때는 연락이 없더니 본인이 도움이 필요할 때만 찾아오더군요. 병원에 같이 가자. 은행에 같이 가자. 거절하면 이제 나를 무시하는 거냐며 서운해하더라고요. 이 친구 생각에 밤잠을 설칠 때가 많았어요. 결국 가슴이 답답해서 병원에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스트레스성 증상이라고 하시더군요. 이런 경험 특별한 일일까요? 한국건강심리학회 연구에 따르면 60대 이상 응답자의 절반 가까이가 친구 관계로 인해 불면증, 식욕저하, 두통 등의 증상을 겪고 있다 잠고 답했습니다. 문제는 이런 증상들이 대부분 불균형한 관계에서 비롯된다는 점입니다. 노인건강관리학 전문가 정미선 교수는 조언합니다. 인간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균형입니다. 한쪽이 일방적으로 희생하거나 감정적 부담을 지게 되는 관계는 결국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칩니다. 결론,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우정도 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변화가 반드시 관계의 끝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너 어떻게 관계를 유지할 것인지, 어디까지 감당할 것인지 스스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승호 교수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는 단순한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실제로 면역력 저하와 혈압 상승 같은 신체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쉽게 넘길 수 있었던 스트레스도 나이가 들수록 몸과 마음에 더 깊은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문가들은 이렇게 조언합니다. 첫째, 자신의 감정을 무시하지 마세요. 이 만남이 나를 행복하게 하는가? 아니면 피곤하게 만드는가?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화해만으니 오랜 친구라는 이유로 불편한 감정을 애써 무시하곤 합니다. 하지만 그 감정은 우리 몸이 보내는 중요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둘째, 건강하게 거절하는 법을 배워보세요. 오늘은 좀 어렵겠어요. 다음에 시간 여유 있을 때 만나면 어떨까요? 이렇게 말하는 것은 결코 이기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오히려 관계를 더 오래 지속할 수 있는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73세 박정희 씨의 이야기는 이런 고민을 해결하는 좋은 사례입니다. 30년 지기 친구와의 관계로 1년 넘게 우울한 시간을 보냈어요. 친구가 부탁할 때마다 거절하지 못했고 어느새 제 일상이 무너지는 기분이 들었죠. 결국 용기를 내어 노인 상담센터를 찾았고 그게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상담 선생님의 조언대로 조금씩 거리를 두기 시작했는데 신기하게도 불면증도 나아지고 식욕도 돌아오더군요. 지금은 한 달에 한두 번 저에게 편안한 시간에 만나고 있습니다. 관계가 더 깊어진 느낌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박정희 씨가 선택한 방법입니다. 그는 관계를 완전히 끊는 대신 점진적으로 거리를 조절했습니다. 처음에는 매일 오는 전화가 부담스러웠어요. 그래서 오후에는 산책하는 시간이어서 통화하기 어렵다고 말씀드렸죠. 대신 점심시간에만 통화하자고 했어요. 그러고 나니 그 시간이 더 소중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이처럼 관계에서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은 단절이 아니라 균형을 찾는 과정입니다. 지친 감정을 억누르기보다는 스스로를 지키면서도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성숙한 거리두기의 필요성. 오래 봐야 전기 든다는 말이 있지만
때로는 적절한 거리가 관계를 더 오래 지속시키는 비결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한국노인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노년층의 40%가 친구 관계에서 적절한 거리가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를 실천한 사람들 중 85%가 관계가 더 깊어졌다고 느꼈습니다. 78세 정태호 씨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중학교 때부터 함께한 친구와 퇴직 후 거의 매일 만났어요. 처음에는 너무 좋았죠. 서로의 집을 오가며 함께 식사하고 산책도 했어요. 그런데 6개월쯤 지나니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제가 다른 친구를 만나면 왜 나한테는 연락도 안 하냐며 서운해하고 손주를 돌봐야 한다고 하면 애들 보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는 말까지 하더군요. 그러다 어느 날 모임에 간다고 했다가 크게 다퉜습니다. 50년 우정이 하루아침에 깨질 뻔했죠. 그때 정태호 씨의 큰아들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버지, 중마고우라고 해서 매일 봐야 하는 건 아니잖아요. 거리를 두면 서로가 더 그리워질 수도 있어요.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한번 시도해보기로 했습니다. 이제는 일주일에 한 번 목요일에만 만나기로 했습니다. 신기하게도 그 하루가 기다려지고 만날 때마다 할 이야기도 많아졌어요. 매일 보던 때보다 오히려 서로를 더 존중하게 된 것 같아요. 서울대학교 노년학과 김지현 교수는 이를 건강한 거리두기의 역설이라고 설명합니다. 만남의 횟수와 관계의 친밀도는 반드시 비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적절한 거리는 서로에 대한 존중과 그리움을 키워줍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이런 균형이 더욱 중요합니다. 균형 잡힌 관계를 위한 실천 방법. 82세 황인수 씨의 이야기가 좋은 예가 될 수 있습니다. 60년 지기 친구와 매일 만나는 습관을 바꾸는 게 처음엔 무척 어려웠어요. 그동안 친구가 내 삶의 전부였거든요. 하지만 용기를 내어 각자 새로운 취미를 가져보기로 했죠. 저는 바둑을, 친구는 등산을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일주일에 한 번 토요일 오후에 만나서 서로의 새로운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 시간이 너무 소중해요. 친구가 등산하면서 찍은 사진을 보여주면 마치 여행 이야기를 듣는 것처럼 설레더라고요. 관계 심리학자 박서연 박사는 이렇게 조언합니다. 진정한 친밀감은 서로의 경계를 인정할 때 시작됩니다. 각자의 시간과 공간을 존중하면서도 정기적인 만남을 가지세요. 그리고 다양한 관계를 형성하세요. 한 사람에게 모든 것을 기대하기보다는 여러 모임이나 취미 활동을 통해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76세 이희경 씨도 비슷한 방법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40년 지기 친구들과 매주 만났는데 어느 순간부터 만남이 부담스럽다고 느껴졌어요. 그래서 월 2회 모임으로 조정했어요. 처음에는 섭섭해하는 친구들도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니 오히려 더 좋은 분위기가 형성되었어요. 서로의 삶을 존중하고 기다리는 시간이 생기니 대화도 더 깊어졌습니다.